십바라밀과 탐진치, 신지비사 저울에 의한 대칭성 회복이라는 긴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홍익학당 윤홍식 선생님의 이 강의를 봤는데 매우 깊은 감명을 받아서 그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예전에도 이분의 강의를 보고 도움을 받은 부분이 많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6바라밀이 우주를 운영하는 공식이고 6바라밀로 우주가 만들어진다고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따르면 좋은 수행의 방편 정도로 6바라밀을 생각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얘기인 것입니다. 초당본 신구 표도에서 천지, 일월, 성진이 합성하여 만물을 생성하는 것에 대표적인 한 예로 거북이, 신구의 발생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은 10바라밀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라밀은 완전한 상태, 최고의 상태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단순히 생각하면 완성되었다는 의미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윤홍식 선생님의 말씀대로 6바라밀 또는 10바라밀로 우주가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거북이의 발생 과정이 10바라밀의 원리를 따른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내포된 의미의 차이는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10바라밀에 의해서 거북이가 발생한다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반야바라밀은 모델이자 설계도입니다. 선정바라밀은 반야바라밀이 현실에서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체험하고 확인하는 개념으로서 반야바라밀의 설계도대로 만들어지는지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피드백하는 것입니다. 보시바라밀은 혼자가 아니라 주변 조직, 장기와의 보조를 맞추는 것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게바라밀은 금기 같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의미합니다. 발생 과정에서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사건이 발생하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고 거기서 중지되어야 합니다. 인욕바라밀은 자기 희생으로서 발생 과정에서 어떤 세포들은 스스로 이제 희생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또한 시간 자체가 기다림과 인욕의 대상입니다. 정해진 시간이 오기 전에 혼자서 먼저 막 가버리면 엉망진창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정진바라밀은 터네스티, 끈기입니다. 발생 과정은 잠시도 쉴 수 없습니다. 방편바라밀은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입니다. 필요하다면 플랜 B를 가동시켜야 합니다. 력바라밀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임신 중에는 당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방식에서 지방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원바라밀은 발생 과정을 정상적으로 완수해서 생명체를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지바라밀은 주변 상황과 환경에 따른 유전 프로그램의 변형, 모디피케이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과정 어디에서건 문제가 생긴다면 발생 과정은 정상적으로 마무리되지 못하고 태아가 죽어버리든지 아니면 기형으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상의 예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다시 처음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서 본 예에서 10바라밀이 작용하는 단계는 무극의 대칭성이 태극으로 깨어지고 또 음양이 나오고 이렇게 되면서 생명체가 탄생하는 분화와 발생의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행에 의해서 닫힌 항상성의 경계가 만들어지고 생명체라는 닫힌 개가 형성되게 됩니다. 무극의 대칭성이 깨진 상태에서는 항상성의 범위 내에서 태극의 운동을 통해서 시간적으로 합산된 대칭성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이라는 현상이죠. 어떤 욕구나 욕망은 대칭성이 깨져서 중심으로부터 멀어진 상태를 의미하고 그것을 원래대로 되돌리려는 작용이 일어납니다. 제대로 되돌려서 대칭성이 회복되면 욕망은 만족된 상태가 되어서 사라질 것입니다. 다시 원래대로의 무극의 대칭성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탐심이란 욕구나 욕망이 항상성의 범위를 아예 넘어서 버리든지 아니면은 설사 넘어서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위험한 수위까지 가버린 것입니다.
원심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당연히 되돌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진심이란 욕망을 되돌리려 하는데 어떤 장애물에 의해서 막혀버린 상태입니다. 욕망의 좌절은 분노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치심에 대해서는 신지비사에 나온 저울 디자인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욕구나 욕망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대칭성이 깨지기 전에 원래의 무국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배가 고파서 밥을 먹었더니 배고픔이 해소되었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현상계에서 해결한 배고픔으로 인해서 마음의 대칭성 차원에서 무국이 회복된 것입니다. 문제는 가짜 배고픔일 때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현상계에서의 배고픔은 해소되었으나 마음에서의 대칭성은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치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현상계와 마음 사이에 존재하는 커넥션의 이제 미스매치, 그러니까 연결의 불일치가 존재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고, 저울대를 재조정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메타포의 마법에서 제시된 심리적인 방법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저울의 세 가지 요소, 저울판, 저울추, 저울대 세 가지 요소들을 개별적으로 또는 종합해서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어떤 방법을 쓰던 무국의 대칭성을 회복시킬 수 있으면 성공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탐진치의 개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고, 이것은 이러한 이 칠정의 감정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탐진치는 아예 처음부터 없으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반면에 6바라밀 혹은 10바라밀을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야구에서 타자가 타석에 들어서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타석에 서지 않고서 타율을 올릴 방법은 없습니다. 수없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만 진정한 프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대칭성이 과하게 깨진 탐진치의 스테이트를 원래의 스테이트로 되돌릴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진단을 해서 견적을 바로 낼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실행하고 완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스테이트를 변화시킬 수 있는 원리와 기술을 무소불능 해인의 촉매작용으로 설명한 바 있습니다. 격암유로국에 나온 화우로 삼풍해인의 개념 역시 악을 선으로 변화시키고 심령, 즉 마음을 또 변화시키고 중생을 나쁜 업에서 벗어나게 하는 등 모두 스테이트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바냐바라밀의 모델을 알게 됨으로써 가능하고, 마음과 감정을 변화시키는 것은 선정바라밀의 체험으로 인해 가능하고,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스테이트도 변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은 보시바라밀로 인해서 가능합니다. 따라서 화우로 삼풍 개념, 삼풍해인 역시 10바라밀 혹은 6바라밀의 개념을 3개의 바라밀로 압축 요약해서 설명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10바라밀은 그것이 곧 우주의 삼라만상을 발생시키는 분화의 원리일 뿐 아니라 역으로 분화로 인해서 깨어진 대칭성을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무소불능의 해인의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초당본 신구도 역시 이러한 개념에 기반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홍익학당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